4.3DFS와 X3의 마이크로 벤치마크 성능 직접 액세스와 버퍼링된 액세스를 모두 사용할 때 아이오드롭에서 DFS 및 X3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아이오존 23을 사용합니다. 각 파일 시스템에서 달성한 초당사 KBI, 오트랜잭션 수를 기록하고 경과된 벽시간에 대한 사용자 및 시스템 시간 간의 비율로 각 경우에 필요한 CPU 사용량을 계산합니다. 두 파일 시스템 모두에서 I/O 요청이 커널 버퍼 캐시를 통과하는 기본 모드, 버퍼 캐시가 없는 직접 I/O 모드, 맵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는 메모리 매핑 모드의 세 가지 모드로 아이오존을 실행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두 파일 시스템 모두 가상화된 플래시 스토리지 계층에서 실행됩니다. 이 경우 X3 파일 시스템은 가상화된 플래시 스토리지 계층에서 지원하는 이전 버전과 호환되는 블록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직접 액세스 읽기와 쓰기 모두에 대해 이전에 할당된 블록에 대한 순차적이고 균일한 임의 액세스를 고려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상화된 플래시 스토리지 계층과 비교하여 DFS로 인한 추가 오버헤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DFS가 실제로 가볍고 X3보다 오버헤드가 훨씬 적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원시 디바이스에 비해 DFS는 읽기 및 쓰기 모두에 대해 약 5% 더 적은 IOPS를 제공하는 반면 X3는 9% 더 적은 읽기 IOPS와 20% 더 적은 쓰기 IOPS를 제공합니다. 대역폭 측면에서 DFS는 약 3% 적은 쓰기 대역폭을 제공하는 반면 X3는 9% 적은 쓰기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그림 7은 순차적 1MB 블록 전송에 대한 피크 대역폭을 보여줍니다. 이 마이크로 벤치마크는 그림 5에 표시된 원시 장치 대역폭 성능의 파일 시스템 아날로그입니다. 대규모 블록 전송에 대한 DFS와 X3 간의 성능 차이는 비교적 크지 않지만 DFS는 순차적 읽기 및 쓰기 모두에 대해 파일 시스템과 원시 디바이스 성능 간의 격차를 좁힙니다. 그림 8은 DFS 및 X3의 평균 직접 임의 I/O 성능을 퓨전이오 아이오드롭의 동시 클라이언트 수의 함수로 보여줍니다. 두 파일 시스템 모두 처음에는 놀랍게 보일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데 클라이언트 요청이 독립적이고 무작위로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더라도 클라이언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집계 성능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작은 개별 I/O 트랜잭션의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플래시 스토리지 하위 시스템의 심층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청 대기열 때문입니다. 이 동작은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이 기대하는 것과 매우 다르며 스토리지 시스템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읽기 처리량과 달리 쓰기 처리량은 약 16개의 동시 작성기에서 최고조에 달한 다음 약간 감소합니다. 집계 처리량과 최고 성능의 동시 작성자 수는 모두 원시 스토리지 장치에 액세스할 때보다 낮습니다. 쓰기 경로에서 파일 시스템에 의해 부과되는 추가 오버헤드는 총 집계 성능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시 작성기 수를 모두 줄입니다. 또한 마이크로 벤치마크에서 제공되는 첫 IOPS당 CPU 사용률을 측정했습니다. 그림 9는 X3에 비해 DFS의 향상된 기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이오존 기반 마이크로 벤치마크의 평균 5회 실행을 1-3%의 표준 편차로 보고합니다. 읽기의 경우 DFS CPU 사용률은 X3과 비슷합니다. 쓰기의 경우, 특히 스레드 수가 적은 경우 DFS가 더 효율적입니다. 전반적으로 DFS는 CPU 전력을 다소 적게 소비하므로 DFS가 X3보다 가벼운 파일 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예외는 DFS가 실제로 4개의 클라이언트로 실행할 때, 특히 클라이언트가 작성기인 경우 I/O당 X3보다 비쌉니다. 이는 테스트 컴퓨터에 4개의 코어가 있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자체의 CPU 및 메모리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자 스레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DFS의 성능이 높을수록 디바이스 드라이버, 특히 가비지 수집기에 대한 작업이 늘어납니다. 코어보다 스레드가 많기 때문에 캐시 적중률이 떨어지고 스케줄링 비용이 증가합니다. 제공되는 부하가 높을수록 가비지 수집기를 단일 프로세서 코어에 바인딩하여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효과가 더 두드러집니다. 버퍼링된 액세스 커널 버퍼 캐시가 있는 상태에서 DFS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직접 I/O의 경우와 유사한 실험 집합을 실행했습니다. 각 실험은 4K 블록 전송을 사용하여 8GB 상당의 데이터를 다루었습니다.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하여 실행할 때마다 버퍼 캐시가 무효화되었으며 참조된 총 데이터가 사용 가능한 실제 메모리를 2배 초과했습니다. 각 실험의 첫 번째 실행은 폐기되고 후속 10개 실행의 평균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림 10과 11은 리눅스 버퍼 캐시와 버퍼 캐시를 사용하는 메모리 매핑 I/O 데이터 경로를 통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몇 가지 관찰이 있습니다. 첫째, DFS와 X3는 모두 직접 I/O를 사용하는 성능 결과에 대해 유사한 임의 읽기 IOPS 및 임의 쓰기 IOPS를 갖습니다. 이것이 예상되지만 DFS는 X3보다 평균적으로 약 5% 더 좋습니다. 이는 DFS가 버퍼 캐시가 있는 경우 X3보다 오버헤드가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기존 버퍼 캐시는 병렬 액세스가 많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차적 읽기의 경우 DFS가 제공하는 IOPS 수는 기본적으로 직접 I/O 액세스 성능을 2배로 늘리는 반면
X3의 IOPS는 병렬 액세스가 충분할 때 랜덤 액세스 성능보다 약간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레드가 32개인 경우 IOPS는 132,000으로 임의 읽기 IOPS인 95,400보다 28%만 더 좋습니다. 셋째, DFS는 순차적 읽기 및 순차적 쓰기 사례 모두에서 X3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순차 읽기의 경우 X3보다 1.4배 이상 성능이 뛰어납니다. 순차적 쓰기의 경우 X3보다 2.15배 이상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는 DFS가 간단하고 I/O를 쉽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매핑된 I/O 성능에 대한 이야기는 버퍼링된 I/O의 경우와 거의 동일합니다. 랜덤 액세스 성능은 직접 I/O 성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DFS의 단순성과 파일 시스템의 짧은 코드 경로로 인해 이 경우 X3들 능가할 수 있습니다. 순차 I/O, 특히 순차적 쓰기의 속도가 비교적 크게 향상되는 것은 DFS가 여러 개의 작은 I/O를 더 큰 I/O로 쉽게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I/O 결합이 중요한 효과임을 보여줍니다. 퀘엑솔 벤치마크는 메모리 매핑 I/O에서 이러한 현상의 좋은 예입니다. 실행 과정 동안의 I/O 트랜잭션 수와 전송된 총 바이트 수를 모두 계산합니다. DFS는 쓰기 작업수를 크게 줄이고 읽기 작업수를 더 적게 줄입니다.